홍콩의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센스 취득할 때 중국 본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낸스 같이 어떤 주요 거래소는 라이센스 신청을 철회했대요. 이 뉴스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앞으로 조금 더 중국 본토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풀리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이 SAB 121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전 대비해서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또 정치적 입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원래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던가 이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은 무조건 뭔가 규제해야 되고 억눌러야 되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트럼프를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는 아예 내가 그 후원금 가상자산으로 받겠다, 그리고 크립토 아미를 만들겠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가 물론 가상자산 때문에 내려간 건 아니지만 이런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지다 보니 최근에는 뭐 후보 진영 쪽에서 가상자산 업자들이랑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논의도 있고, 그리고 19B4를 승인한 데 대해서도 약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그리고 무엇보다 FIT21에서 어떤 파트너 변호사가 민주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결국에는 어떤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던 트럼프의 입장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메사리 리포트, 그러니까 연말 굉장히 긴 보고서를 번역한 게 있는데, 그 메사리의 대표, 그러니까 메사리의 설립자죠. 라이언 셀키스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대놓고 트럼프가 이기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가상자산에 굉장히 불리한 규제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는 게 가상자산 업계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많다 보니 이 각각의 후보들이 뭐 지난번 대선 생각해 보시면 그때 대비해서 사실 어떤 후보가 뭐 친가상자산 정책을 핀대더라, 가상자산을 받겠다더라 뭐 이러니까 사실 과거 대비해서는 어떤 후보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스탠스가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선의 결과도 가상자산 시장에, 물론 이제 가격이 누가 됐다 해서 막 확 뛰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상자산에 어느 정도 호재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당선 시 각각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짜 부통령 후보로 멘션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비백 라마스와미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대선 후보자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철회하고 그냥 대선 경선 후보에서 그냥 철회하고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비백이라던가 아니면은 트럼프 진영에 있는 여러 인물들이 실제로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이런 어떤 친화적인 입장을 내는데 뭔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당선되었을 때 현실성이 있을까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라이언 셀키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어떤 규제가 나오냐 했을 때 셀키스는 뭐라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 지금 발행사 관련해서 어떤 은행 라이선스, 원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요구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은행 라이선스 요구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모든 토큰을, 그러니까 증권성 가지고 SEC가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뭐 가상자산은 증권이다 이런 입장인데, 아무래도 바이든이 되면 모든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무래도 증권성 이슈가 조금 더 SEC 쪽에 유리하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봤을 때 바이든이 됐을 때 조금 가상자산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은 제도가 나올 거다 이런 게 좀 많이 멘션이 되는 것 같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업계를 내가 정말 발전시키겠다, 크립토 아미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사실은 업계에 계신, 특히 미국에 계신 업계 관계자분들께서는 실제로 트럼프가 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좀 방금 말씀드렸던 바이든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제도가 들어올 것이다. 어찌됐건 이런 제도는 진행이 안 된다 보다는 이렇게 좀 진행이 어렵게 되는 거고, 그리고 FIT 21 같은 경우도 뭐 상원 통과가 올해 안엔 어렵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상원 통과가 올해 안에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FIT 21 법안 내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거고, 그리고 의회에 지금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아무래도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통과 여부에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의회에서 계류 중인 뭐 친가상자산 법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가상자산 업계에 필요한 법안들 통과에 있어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그 후보의 비백이라는 분은 진짜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책만 내놓고, 물론 모든 공약이 시행되진 않지만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 업계 쪽에서 좀 지식도 많으시고 되게 젊으신 분인데 지식도 많고 조금 업계 경력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이게 최근에 월가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내에 인하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내놓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연준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유지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2.0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4월 CPI 생각해보면 2.7%예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2%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이 이제 물가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가 달성이 안 되면은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11월 FOMC가 대선 직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다음 날이다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중요한 결정을 과연 하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인하가 무조건 안 될 것이다 이런 의견보다는 실제로 뭐 다른 쪽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고용 지표가, 어제만 해도 고용 지표가 둔화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자산 시장이 조금 랠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고용 지표는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는 결국에 경제 지표에 달라지는 건데, 현재로서는 지금 또 현재 시점이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고용 지표가 둔화로 저희 바램대로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언젠가는 그래도 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그 입장은 아무래도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홍콩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취득 과정이 조금 어렵대요. 비용도 좀 비싸고. 그런데 또 최근에 홍콩의 SFC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인데 홍콩의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센스 취득할 때 중국 본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낸스 같이 어떤 주요 거래소는 라이센스 신청을 철회했대요. 이 뉴스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게 앞으로 조금 더 뭔가 중국 본토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풀리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반면에 USDT 설립자죠. 브룩 피어스라고 USDT 공동 설립자, 창업자 라는 분은 뭐라 그러냐면, 결국에 이게 홍콩 같은 경우 어떤 금융 허브, 그러니까 크립토 거래가 가능한 어떤 금융 허브로 만들자는 일환 하에 샌드박스 만들고 비트코인이랑 이더 현물을 동시에 승인하고, 또 지금은 홍콩에서는 원래는 스테이킹이 안 됐었는데 이제 우리 현물 ETF도 스테이킹 허용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이게 많이 좋아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가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다.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의견은 같아요. 이게 이전 대비해서 많이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ETF 동시에 승인한 점, 그리고 홍콩은 적어도 증권성에 대한 게 굉장히 딱 분리가 잘 돼 있고, 물론 홍콩 SFC에서 라이센스 관련해서 좀 엄격한 기준을 책정을 한 거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시간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중국 본토 투자가 좀 풀리지 않을까. 왜냐면 알 거거든요. 이런 미국이랑 홍콩 대비해서 이런 자금 유입 트렌드라거나 이런 거를 충분히 인식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본토 투자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막고 있지만, 정말 저도 아까 그 USDT 공동 창업자 말씀대로
언젠가는 이게 풀릴 것이다의 문제인데 조금 시간은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